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에서는 이론을 시험하는 분량 분석의 두 가지 형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회사 내 기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며 둘째는 현재 작업 방법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새로운 진열장을 마련하는 것과 실험의 설계와 진행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처방적 여정의 경우 우리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계축을 만들어지는 순서대로 보관하여 만들어진 정확한 순서를 가지고 연구하였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생산 과정에서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크기로 잘라 무게를 잰 카페트 방적의 경우도 정상적인 생산 공정에서는 그러한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피스톤 링 주조업 경우 특정한 데이터 시트에 캐스팅 링의 치수를 기록하는 일도 원래 생산 공정에서 행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반화시킨다면 처방적 여정은 관리적인 통계에서 더 나아가 그 외의 행위를 더 필요로 합니다. 제품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거나 어느 단계가 피해를 끼치는지를 알기 위해 제품을 분해하거나 더 명확하고 철저히 분량을 분석하고 주의 여건, 고장 방식 등을 연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정에 포함 안 된 성질을 측정하든지 관리되지 않는 작업 방법에서 비롯되는 성질을 측정하든지 작업용 측정기기보다 더 정확한 측정기기로 측정하는 법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에서 중요한 공통점은 일반적으로 지키는 규정을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단지 증세에서 원인까지의 과정을 더 명백히 보여주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그러나 관리자와 작업자들이 관리 방법에 대한 문제만 몰두하기 때문에 증세에서 원인까지의 문제는 주로 무시됩니다. 때로 그들의 관심은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 예가 소총 공장입니다. 이 무기 공장인 경우 총의 배럴, 즉 총신은 세 가지 작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총신의 제작 과정은 세 가지 공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세 가지 작업은 구멍을 뚫고 또다시 구멍을 뚫고 그리고 구멍을 넓히는 일입니다. 이 모든 작업 후에 다 완성된 내부의 둘레와 지름을 측정하기 위해 에어 게이지가 사용되었습니다. 전체 모두가 측정됩니다. 어떤 배럴은 그 안에 있는 깊이 파인 홈 때문에 완전히 망친 것이 있습니다. 외부 전문 상담가와 그 업무와 관련된 책임자와의 대화를 들어봅시다. 어떤 작업이 원인이 됩니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최종 업무가 다 끝난 후 측정합니다. 그러면 어느 작업이 원인이 되는지 각 작업 후마다 총신의 내경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해요. 에어 게이지는 최종적인 지름에만 맞출 수 있어요. 더 작은 지름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더 작은 지름을 위한 2개 에어 게이지를 추가로 더 만들 수 있습니까? 이 시점에서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왜 능력 있고 열심인 책임자들이 왜 게이지를 만드는 일에 전혀 생각을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관리 방법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일상적인 업무에서는 기존의 에어 게이지로도 실행 가능합니다. 충격에서 정신을 차린 후 그들은 새로운 에어 게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측정기는 그 홈이 첫 번째 단계인 구멍 파는 작업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측정기는 총신의 옆에 홈이 집중된 현상의 연구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2가지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첫 번째, 8cm는 전혀 홈이 파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깨끗했습니다. 8cm 이후 부분에는 여기저기에 홈이 파여져 있었습니다. 관리자들은
깨끗하게 가공되는 부분과 왜 여기저기에 홈이 파지는 부분이 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한 관리자가 기계가 회전하면서 제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때야 그들은 해답을 찾았습니다. 구멍이 파일 때 깎이는 부분이 서로 엉켜서 장애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이 처방책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실험의 설계와 진행을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을 살펴봅시다. 실험이란 단어는 재료나 공정, 제품 등등에 관하여 새롭고 다른 것을 시도하는 걸 의미합니다. 새롭고 다른 것을 기존 규격에 맞추는 일보다 새로운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런 실험과 가장 근접한 접근 방식은 피스톤 링 경우에 있어서의 폭넓은 정보 수집과 분석입니다. 공정 순서에는 변화는 없으나 약간의 실험으로 변화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트를 균일된 무더기로 분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실험입니다. 반은 A 공정, 그리고 나머지는 B 공정을 거칩니다. 두 개의 원재료 X와 Y를 각각 다른 A, B 공정을 각각 거치게 한다면 더 복잡해지죠. 우린 그것을 2x2 실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A, B 공정이 있고 X, Y 원재료가 있습니다. AX, AY, BX, BY로 조합이 이루어집니다. 수평선과 수직선상의 합과 차이를 분석할 경우 변수와 상대적인 효과, 그들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3x3 실험의 경우를 봅시다. 문제는 구멍이 많은 주조물입니다. 실험의 변수는 주형의 온도, 녹는 온도, 그리고 작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 반격 실험으로 모든 조합을 실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3가지 수준의 주조 온도, 3가지 수준의 녹는 온도, 3명의 작업자들을 사용한 27개 실험 배치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기 그 결과가 있습니다. 이 도표에는 구멍의 양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H는 지나치고, M은 보통, L은 조금이고 0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높은 주조 온도와 높은 녹는 온도에서 최선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3개의 주조는 구멍이 없었습니다. 변수를 더 증가시키면 실험 설계 방식은 더 복잡해지며 그 결과인 자료의 분석도 마찬가지로 복잡해집니다. 이 실험에서 요구하는 기준치에 들어가는 것을 찾는 것은 쉽습니다. 실험은 주변의 변수에 의한 혼동 없이 행하여져야 합니다. 아직 내용에 대한 설명이 구체화되지는 않았더라도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의 양과 관련지어 볼 때 경제적이어야 하며 믿을 수 있는 해답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론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3가지 근본적인 출처에서 정보를 획득하면 도움이 됩니다. 첫째로 관리자들. 이들은 우리가 답을 알려고 하는 질문, 우리가 도달하려는 목표, 최소화하려는 비용 등을 확인하는 데 주된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 기술자들. 기술, 설계, 방법, 자료, 공정에서 필요한 처방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의 전문가는 주로 직업적인 전문가이며 현장의 라인 감독자가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적절한 변수를 찾는 데 필요하며 외부에서 초청된 사람일지라도 팀의 일원일 경우 나중에 문제 해결에 기하는 공이 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단 전문의사. 진단 전문의사의 용어는 증세에서 원인으로서의 여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원리, 규율, 기술, 도구에 특별히 훈련된 사람을 지칭합니다.
우리는 경영인들과 기술자들의 주된 책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으로 진단 전문가는 최근 생긴 직종입니다. 바람직한 진단 전문가의 재질에 대해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는 사실적 접근 방식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예를 우리는 시계축의 경우에서 살펴봤습니다. 공정 능력에 대한 오랫동안의 논쟁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기법에 대한 지식입니다. 해결을 위한 기법은 매우 많지만 진단 전문가는 이 모든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진단 기술의 적용입니다. 이런 기술에 대한 지식을 책에서 얻을 수 있으나 현장 작업 여건에 이런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는 공장 현장, 창고, 사무실, 서비스점 등의 현장에서 적용했던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피스토닝 회사에서 자료를 수집하던 엔지니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기술에 아주 숙달이 잘 돼 있었으나 홈통에 청소한 중요한 사실을 놓쳤습니다. 그것은 근무 시간 차이의 탓입니다. 작업 현장 7시 30분 출근과 사무실 8시 30분 출근의 차이입니다. 바람직한 진단 전문가의 자질은 다른 내용도 포함합니다. 그것을 다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교재, 일반 안내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논의할 만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불량을 감소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진단을 논의해봤습니다. 진단의 도구는 품질과 관련된 다른 프로젝트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개선 사례를 살펴봅시다. 실제 제품 성능은 서비스 시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규격과 제품 보증서는 시간을 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 기간은 제품의 평균 고장에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선반 수명의 경우 선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진단은 사용 시간과 실제 선반 성능의 상관관계 연구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월에 우리는 10,000단위를 생산했습니다. 우리는 일일이 날짜를 적었습니다. 훗날 시장에서 제품이 반환될 때 우리는 색인 폰을 통하여 어떤 것이 1월에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월에 생산된 것 중 50개가 2월에 반환됐고 3월에는 100개가 반환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도표는 또 1월에 생산된 제품 중 반환된 제품의 합계를 보여줍니다. 2월에는 50개가 반환됐고 3월에는 총계 150개가 반환됐습니다. 이 도표는 누적된 반환의 확률도 보여줍니다. 1월에 만든 수에 비례된 반환된 수의 비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총 개수는 10,000개입니다. 축적된 반환의 확률을 그려보면 그 결과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도표는 1월에 생산된 단위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달에는 예를 들어 6월인 경우는 다른 축적된 곡선이 있겠고 6월 달부터 시작하겠죠. 실제 경우를 살펴봅시다. 한 회사는 고무 제품의 반품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생산 일자를 모든 제품에 적어넣기로 했습니다. 이제 반품 내용을 누적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도표는 누적 곡선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12월에 만들어진 오래된 디자인의 곡선이고 다른 하나는 14개월 후에 만들어진 새 디자인의 곡선입니다. 두 개의 성능을 비교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곡선은 다른 시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평선 척도를 바꿈으로써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곡선에서 우리는 여러 개의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전의 디자인은 고장률이 일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누적 곡선은 시간과 수평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은 예전 것보다 더 높은 분량률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누적 곡선은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경우 새 디자인이 3개월 내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다 더 큰 대형 기계에도 비슷한 분석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증거는 서비스 요청 전화의 자료에서 나오는 것이며 반품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누적 곡선은 설치된 날짜 후 서비스 요청으로 사용된 비용을 분자로 하고 같은 단위에서 올린 누적 판매 수입을 분모로 한 비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가령 50만 달러의 대형 기계는 1월에 작업을 착수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곧 몇 개월이 지나면 서비스 요청과 수선을 필요로 합니다. 수선 비용은 $1,000 기준으로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 비용들은 한 달이 지날수록 누적됩니다. 예를 들어서 2월에 $6,000의 누적 총계는 1월에 $2,000와 2월에 $4,000의 합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누적된 수선 비용은 원래 가격의 50만 달러에 대한 비율로 계산됩니다. 누적 확률이 도표에 그려진다면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판매된 각 단위는 설치된 달에 시작하는 곡선을 비슷하게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단위에 따른 수치를 합하여 설치한 후 몇 개월 후에 수평선 척도를 바꾸는 조건 하에 하나의 곡선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누적 비율은 설치 후 애프터 서비스 금액을 합하여 분자로 하고 판매 금액의 합계를 분모로 한 비율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도표는 이미 설명드린 예와 마찬가지로 누적 곡선으로 표시됩니다. 이 선은 대형 산업용 기계가 생산된 단계적인 연도별 모델에 따라 표시된 것입니다. 그 회사는 여러 제품에 관한 서비스 요청의 비용을 감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우선 제품별에 따라 비용을 분류시켰습니다. 이 도표에 보이는 제품은 다른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상태가 나쁩니다. 다음에 그들은 매년 모델을 나타내는 축적된 그래프로 이 제품을 연구하였습니다. 첫 해 팔린 모델의 경우 축적된 수리 비용이 판매량의 4%로 오르다가 떨어졌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다음 해의 모델은 실패 작품이었습니다. 12개월 내에 판매 수입의 18%가 수선비로 지불됐고 2년 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첫 해에서 2년간치를 합할 경우 발전은 보였으나 아직 비용이 높습니다. 첫 해에서 3년치를 합칠 경우 그들은 문제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첫 12개월 중에 수리는 겨우 1%였습니다. 축적된 자료 분석의 한 가지 발전된 형태는 와이블 분석입니다. 와이블 도표에서 수평선은 바둑판 모양이 되어 있으며 사용량을 나타냅니다. 사용량은 전자 단위의 작동 시간, 차가 주행한 킬로미터, 냉장고 문을 열고 닫는 횟수 등등입니다. 수직선은 누적된 고장률을 나타내며 확률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명을 시험할 전자 부품의 견본이 10개 있다고 가정합시다. 첫 번째 실패는 34시간 후에 일어나므로 도표에 점을 그립니다. 우리의 점은 34시간과 10% 누적 고장률이 교차하는 시점에 그려집니다. 두 번째 실패는 58시간 후에 나타나므로 그 시점을 우리는 20% 누적 고장률의 점을 찍습니다. 우리는 자료를 계속 그려나가고 최종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와이블 도표에서 점들은 직선이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기술자는 직선이 되는 현상을 좋아합니다. 이 도표에서 어떤 추정이 가능한지 주목하십시오. 만약 한 회사가 500시간의 보증 시간을 행한다면 우리는 보증 기간 중 예상되는 서비스 요청을 곧바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분의 보증에 대한 필요량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 두 개의 실제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로 두 개의 다른 자료로 만들어진 베어링의 지구력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곡선은 실제 사용 비용과 생산업체 비용을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강도의 두 단계 시험, 생산업자의 가속 시험과 고객의 사용 후 사용 실적을 통한 브레이크 시스템의 누적 고장 유형의 비교입니다. 이런 비교는 새 디자인의 실제 사용 성능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사용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정밀해야 하는 경우는 비행기 엔진 같은 비행기 부품의 고장률입니다. 항공사와 연방항공협회가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비행기 부품은 다양한 수명 의존도 양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각 곡선마다 수평선 척도는 작동한 수명 혹은 사용량입니다. 수직선 척도가 고장의 확률입니다. 맨 위에 두 곡선만 뒤늦게 수명이 다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런 경우는 부품 사용 시 수명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부품의 89%가 널리 쓰이는 오버홀, 즉 분해 정비 시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장 유형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발견은 항공사로 하여금 새로운 원칙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 예지 보전 시에 새로운 원리를 채택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이 결과는 성능, 유효성, 비용에서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실제 사용 성능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우리 정보체계 허점에서 비롯된 경우도 허다합니다. 잘 고안된 데이터 시트, 사용 오해를 정의하는 단어 소사전, 교육 훈련, 신속한 정보 처리 기술, 오디트, 적절한 고객 불만 처리 절차 등 여러 도구를 널리 사용함으로써 이 정보 체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 체계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들은 필요한 것보다 일단 가능한 것에 근거하여 고안됐습니다. 이에 대한 처방책은 부서 간의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제 사용 시와 관련된 회사 상황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정보 분야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자료로서 필요한 부분이 규정된 후에야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뚜렷합니다. 예를 들어서 클레임, 서비스 요청서 등등입니다. 특별히 필요한 자료는 예를 들어서 완전한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부탁한 자료, 혹은 제품 성능을 감시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자료 등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강의 요점을 되돌아봅시다. 어떤 경우에 이론의 실험은 새로운 진혈장을 마련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이론은 실험의 전개를 요구합니다. 훌륭한 실험은 경영자, 기술자, 그리고 진단 전문가로부터의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용 수명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된 연구는 누적 고장률과 실제 사용 자료의 연구입니다. 사용자 실제 사용에 대한 체계는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새로 고안되어야 합니다. 이번과 다음 강의 중 새로운 진열장을 마련하거나 혹은 실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까지 실험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들의 개선 프로젝트를 돌이켜봅시다. 누적 고장률을 사용하여 어느 정도까지 회사가 소비자 사용 실적을 연구하였습니까? 실제 성능에 대한 정보 체계는 1차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 혹은 필요한 것에 입각하여 설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준비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현재 프로젝트의 경우 새로운 진열장을 마련하거나 실험, 누적된 실적 자료에 의해 진단에 더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9번째 강의를 위하여 교재를 읽으십시오. 행운을 빕니다.